화라연의 집무실로 향했으나 공교롭게도 그가 연단실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은 불운한 타이밍이었다. 주화용은 당연히 옆에 여편을 홀로 두고 회장을 찾아 나설 수 없었기에 별 수 없이 화라연의 조수를 시켜 알리러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 자체가 묘하게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주화용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라전과 엽전운을 향해 물었다. 현소엽, 이 두 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편은 즉시 간결하게 답했다. 이분은 바로 저희 성현학원의 교관이신 라전 교관님이십니다. 아, 과연 라전 교관님이셨군요. 명성 높은 분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사옵니다. 주화용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열렬한 환영의 태세를 취하며 인사를 건넸다. 앞으로 라전 교관님께서 연단사협회에 볼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보증하건대 분명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전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과거에도 연단사협회를 방문했던 경험이 분명 있었지만 그 당시 자신의 지무사 일중 실력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단사들은 그를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대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지 여편의 한마디 소개만으로 연단사협회의 총관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토록 극진하고 정중하게 대우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 상황 자체가 그에게는 실로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 경험이었다. 여편은 이어서 말했다. 이분은 제 아버지이신 엽전운이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화용은 이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거의 제자리에서 펄쩍 뛰다시피 하며 마치 불덩이라도 잡는 듯 격렬한 기세로 엽전운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그의 열정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았다. 아니, 세상에, 각하께서 바로 옆 가문의 엽전운 어르신이셨군요. 과연 인재 중의 인재이시며 범인과는 다른 풍류와 기계가 넘치시는 분이시니 현소엽과 같은 영웅적인 소년을 낳으신 것도 결코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각하께서 저희 연단사협회를 방문해 주셨으니 저 주화용은 이 몸이 감히 주인으로서 반드시 마땅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결코 예의를 차리거나 사양하지 마십시오. 만약 각하께서 저를 예의로서 대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를 깔보는 행위와 같다고 여길 것입니다. 주화용의 불같은 과도한 열정의 엽전운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며 휘청거릴 지경이었다. 그가 이전에도 이런 종류의 환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주화용의 현재 태도는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지나친 열정이었기에 그는 잠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쾅! 바로 그 순간 집무실 문이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이내 화라연 회장이 마치 한 줄기 거친 바람처럼 손살같이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그는 방 안으로 뛰어들자마자 망설임 없이 여편을 와락 끌어안았다. 하아, 현소엽, 드디어 오셨구려. 화라연은 마치 장난기 넘치는 늙은 아이처럼 시끄럽게 하아 웃어대며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굳어버린 표정이나 어색한 분위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순진무구하면서도 제멋대로인 행동은 보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화라연에게 갑작스럽게 꽉 안긴 여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리를 통째로 삼킨 듯 역겹게 일그러졌다. 그는 황급히 노인을 밀쳐내며 언짢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젠장할 늙은이. 나는 그쪽 취향이 아니라고. 그런 걸 원하면 다른 사람이나 찾아보시지. 흐흐. 현소엽. 이번에는 왜 미리 사람을 보내 알리지 않았는가?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겐가? 화라연은 여편에 거친 두 마디 욕설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여전히 능글맞게 해실해실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불쾌함이나 당황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라전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여편과 접촉할수록 그는 점점 더 깊은 경외감과 충격에 휩싸였다. 감히 연단사 협회의 회장이자 라몰성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고수 중 한 명인 화라연이 어찌 이토록 여편에게 열렬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노골적인 욕설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라니. 이는 마치 자신이 전혀 엉뚱한 장소에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여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번에 제가 온 것은 귀하의 연단사 협회와 중요한 사업적 논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한 몇 가지 단약을 연단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오, 자네 아버님을 치료한다고? 아버님께 대체 어떤 병환이 있단 말인가? 화라연은 사업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여편 아버지의 병환에만 흥미를 보였다. 그는 여편의 등 뒤에 서 있는 두 사람을 힐끗 쳐다보더니 곧장 엽전운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현식을 그의 몸 안으로 침투시켰다. 이윽고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던 그의 두 눈은 경악으로 크게 휘둥그레졌다. 현소엽, 자네 아버지의 경맥이 죄다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설마 자네 그 모든 것을 고쳐내고 싶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그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편의 반문에 화라연은 흡 하고 차가운 숨을 길게 들이쉬며 이내 침통한 목소리로 신중하게 말했다. 경맥이 끊어진다는 것은 무자에게 있어서 극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 중 하나라네. 무자들은 현기를 수련하고 운용하기 위해 바로 이 현맥에 의존해야만 하거든. 경맥이 일단 손상되면 현기의 운용이 원활하지 못해 육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지. 그런데 이것은 그저 일반적인 경맥 손상에 불과하다네. 자네 아버지의 몸속 현맥은 거의 모든 부분이 끊어져 버렸고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손상보다 100배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그는 말을 잇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설명했다. 현맥은 단순히 경맥과는 달라. 현기를 받아들이고 흐르게 하는 전용 통로이기에 본래부터 매우 견고하며 실력이 강한 자일수록 그 현맥은 더욱 강력하고 견고해진다네. 자네 아버지의 현맥 상태로 미루어 볼 때 그분은 예전에 지무사 이중의 강자였을 걸세. 게다가 현맥이 손상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좋기 십수년이 흘렀으니 그를 치료하는 것은 하늘에 오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세. 화라연은 말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도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쨌든 그는 삼품연단 대사이며 유흥국의 궁정연단사이기도 하니 그의 안목은 보통의 연단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깊었다. 주화용은 엽전운을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여편 아버지의 몸이 이토록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다면 전운 형님께는 치유될 희망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까? 화라연은 침착하고 신중한 어조로 답했다. 그분의 현맥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네. 내가 아는 바로는 탈퇴단과 세맥단 유품이 끊어진 맥을 이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지. 게다가 재생단과 재생약제 칠품은 무종 이하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는 경맥이 끊어진 상황도 포함된다네. 또한 일부 희귀한 천재지보들 또한 그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 다만 이러한 단약들은 유흥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연단사라 할지라도 쉽게 연단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귀하고 어려운 것들이라네. 여기까지 말하던 화라연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여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현소엽, 설마 자네 나에게 탈퇴단을 연단해달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여편은 노인을 쏘아보며 날카롭게 응수했다. 탈퇴단은 유품 단약이 아닌가.
당신이 지금 그것을 연단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화라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자네의 뜻은? 여편은 비웃듯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설마 탈퇴단 외에는 끊어진 경맥을 이어 붙일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하려는 건가? 다른 방법이라니. 화라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을 깊이 고민했으나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품 단약을 일부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은 매우 어렵네. 만약 그보다 등급이 더 낮은 단약이라면 근본적으로는 가망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네. 노인의 생각으로는 엽전운과 같은 지무사 이중 강자의 끊어진 경맥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6품 탈퇴단이 필요했다. 다른 간단한 처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들 역시 적어도 5품 단약과 함께 병행되어야만 가능했으며 그보다 더 낮은 등급의 단약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여편은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안심하게. 나는 당신에게 5품 단약을 연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네. 6품 단약은 더더욱 아니고 바로 중연단, 고원단, 그리고 열맥단, 이 세 가지 3품 단약을 말하는 것이네. 중연단, 고원단, 열맥단이라고. 화라연은 경악으로 두 눈을 크게 떴다. 중연단은 지무사 무자들이 경지 돌파 시에 사용하는 단약이고 고원단은 지무사 무자들이 현맥을 공고히 할 때 쓰는 단약일세. 그리고 열맥단은 지무사 무자들이 수련 중 주화 인마에 빠져 폭주하는 현기가 현맥을 뚫고 나오려 할 때 사용하는 단약이지. 이 세 가지 단약이 모두 현맥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설마 자네는 단지 이 3품 단약 세 가지로 자네 아버지의 부상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여편이 채 입을 열기도 전에 화라연은 스스로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일세. 자네의 이 기이한 발상은 마치 몽유병 환자의 헛소리와 다를 바 없네. 알아두게. 부상을 치료하는 것은 단약의 등급이 낮을수록 더 좋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지. 단약의 등급이 낮을수록 치료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네. 자네가 한번 생각해보게나. 6품 단약을 써야만 겨우 고칠 수 있는 부상을 단지 3품 단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그 난이도는 하늘에 오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세. 자네의 상상력만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근본적인 난관이 있다는 말이야. 여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이런 문제들은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네. 당신은 그저 연단을 도와주기만 하면 될 일이야. 화라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나에게 연단을 부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네. 중연단은 오늘 중으로 자네에게 건네줄 수 있겠지. 하지만 고원단은 내가 비록 약방을 알고는 있으나 이제껏 한 번도 연단해 본 적이 없으니 최소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걸세. 그리고 열맥단은 약방조차도 내가 모르는 단약이니 자네는 나보고 대체 어떻게 연단하라는 것인가? 내가 여기 있는데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당신 혼자 연단하게 두지도 않을 걸세. 이 세 가지 단약의 재료에 관해서는 모두 이 종이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네. 그중 대부분의 재료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몇몇 희귀한 재료들은 찾지 못했으니 지금부터 당신이 그 재료들을 준비하도록 하게. 내 시간은 그리 많지 않으니 서두르도록. 여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화라연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현 소엽이 감히 자신에게 연단을 지도하겠다고. 설마 그가 이 세 가지 단약을 모두 연단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들은 엄연히 3품 단약이 아니던가. 그의 오랜 연단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크게 믿지 못했지만 노인은 어쨌든 약방을 받아들고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옆에서 주화용마저도 흥미로운 눈으로 흘깃거리며 함께 보았다. 아,
이것은 확실히 중연단과 고원단의 약방이 틀림없군. 아래쪽은 아마 열맥단이겠지.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이것들은 대체 무엇인가? 정운사, 천정석. 이것들은 마치 연기 재료 같은데 화라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약방에 기록된 몇몇 재료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렇네. 마침 내가 현병 한 세트를 연단과 재련을 합친 개념으로 번역하려던 참이었네. 겸사겸사 당신이 재료를 한꺼번에 찾아주면 편리할 것 같아서 말일세. 여편은 너무나도 태연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화라연은 그 말을 듣고 그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주화용 역시 침묵하며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토록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구에 그들은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여편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다소 할 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라연은 이내 주화용에게 연단사협회의 창고로 서둘러 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단 1분도 채 되지 않아 주화용은 온갖 종류의 다양한 재료들을 양손 가득 들고 여편의 앞으로 달려왔다. 그의 민첩한 움직임은 그가 이 임무에 얼마나 열의를 보였는지 짐작게 했다. 여편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바로 라몰성의 장점이로구나. 청산진을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었던 재료들을 이곳에서는 단 1분 만에 구해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옆 가문을 라몰성으로 옮겨오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규모가 큰 곳일수록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의 발전 가능성 또한 비할 데 없이 커진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실감했다. 라몰성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옆 가문이 이룰 성장을 상상하니 그의 가슴은 더욱 뛰었다. 곧바로 모두는 화라연의 전용 연단실로 향했다. 그곳은 연단을 위한 특별한 시설과 기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화용은 다소 쑥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소협, 그리고 회장님께서 연단하실 때 제가 옆에서 잠시 구경해도 괜찮겠습니까?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잔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문제없네. 보고 싶으면 마음껏 보게나. 자네가 만약 잔심부름이라도 돕고 싶다고 하니 나는 잠시 게으름을 피울 겸 자네에게 할 일을 주도록 하지. 연단사들이 연단을 진행할 때 가장 꺼리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연단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었다. 이는 연단 비법이나 독특한 수법이 쉽게 도난당하거나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편은 이러한 금기나 걱정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의 자신감은 다른 연단사들의 상식을 뛰어넘었다. 우선 이 모든 재료들을 나를 위해 분류해주게. 여편이 지시하자 주화용은 하고 대답하며 흥분하여 거의 펄쩍 뛰어오를 뻔했다. 그는 재빠르게 모든 약재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상품 단약을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처럼 가까이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이품 연단사인 자신에게 미래의 발전에 지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주화용이 모든 종류의 재료들을 깔끔하게 분류하고 정돈해 놓은 것을 보자 여편은 가볍게 말했다. 주관사, 각 종류별로 한 세트만 준비하면 충분하네.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무엇을 하려는 건가? 너무 낭비 아닌가? 화라연은 즉시 설명을 덧붙였다. 현소협, 제가 그에게 몇 세트 더 준비하라고 지시했네. 하루에 3가지 단약을 동시에 연단해야 하는데 솔직히 자신감이 부족해서 말일세. 그래서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재료를 준비해둔 것이라네. 예를 들어 열맥단의 주재료는 저희 연단사 협회에 단 4세트밖에 없어서 이미 사람을 시켜 추가로 구할 방법을 찾도록 해두었네. 여편은 눈을 크게 뜨며 노인을 쏘아보았다. 당신은 주재료를 그렇게 많이 준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내가 준비한 부재료는 겨우 1세트뿐인데 대체 어떻게 연단하겠다는 말인가? 뭐라고요? 화라연은 즉시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현소엽, 자네는 나를 너무 과신하는군. 고원단과 열맥단을 첫 시도에 바로 성공적으로 연단해내라니 이 늙은 몸으로는 감히 해낼 수 없을 것 같네. 게다가 중연단을 연단한다고 해도 나의 성공률은 겨우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심하게. 한 세트면 충분해. 주관사, 남은 주재료는 모두 가져가도 좋네. 자네가 나의 지휘를 잘 따라준다면 나는 자네가 첫 시도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장하네. 이 지경에 이르자 화라연은 설령 여편을 믿지 않더라도 다른 방도가 없었다. 매우 빠르게 3가지 단약의 모든 재료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여편은 한쪽에 서서 지시했다. 화 회장, 연단 진법을 가동시키게. 진법은 3단계 상태를 유지하고 그 위에 달로 3개를 추가로 준비하게. 뭐라고? 달로 3개라고? 자네는 3가지 단약을 동시에 연단하겠다는 말인가? 여편은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하나하나 연단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네. 한 번에 다 처리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화라연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힘없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현소협, 하나의 진법으로 3가지 단약을 동시에 연단하다니 설마 지금 농담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 3가지 단약은 화후, 불의 강도에 대한 요구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네. 여편은 계속되는 질문에 다소 귀찮다는 듯 짜증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화 회장, 당신은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일이야. 설마 당신이 아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가? 저주 관사를 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저는. 주관사는 아무 말 없이 땅에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실은 너무나도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여 차마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잡부나 다름없는 그들이 여편의 기상천외한 발상에 경악하여 말문마저 막혀버렸다. 이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현 소년이 정말로 단약을 연단하러 온 걸까? 혹시 우리를 희롱하려고 일부러 온 건 아닌가? 화라연은 아무 말 없이 눈썹을 한 차례 치켜떴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단이 실패하더라도 저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절대 당신을 탓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잠시 후에는 반드시 제 말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편의 표정은 차츰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말에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화 회장님, 먼저 천엽자를 첫 번째 달로에 넣으십시오. 3번 숨을 들이쉬고 내신 후에는 원심등과 보초엽을 각각 2번째와 3번째 달로에 나눠서 넣으십시오. 주 관사님, 진법의 3번째 기자 출력을 20%로 올리고 5번째 기자 출력을 2배로 조절하십시오. 화라영과 주화용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마음속 깊이 피어나는 의구심을 꾹 누른 채 여편의 지시에 따라 연단을 시작했다. 옆에 선 여편 역시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는 진법 주위를 신속하게 오가며 그의 뇌에서 수많은 현식과 혼력이 조용히 방출되어 진법과 달로 속으로 스며들어갔고 은밀히 연단 과정을 돕고 있었다. 단약 연단의 첫 단계는 약재를 추출하는 것이다. 다양한 약재가 달로에 들어가면 각기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데 연단사의 현식이 개입되면 그 속의 불순물이 정련되거나 제거되어 오직 정수만이 남게 된다. 물론 각 단약과 약재마다 필요한 온도는 당연히 다를 것이며 이것이 앞서 화라연이 의구심을 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여편은 재빨리 수많은 현식을 뿜어냈고 그 현식들은 진운 속으로 진입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진운과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 순간 본래 진법이 제어하여 3달로로 침투되던 화우는 완전히 다른 온도로 변모했다. 3달로는
각기 완전히 다른 온도의 화우로 가열되고 있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편의 지시에 따라 약재를 나누어 조작하던 화라연은 눈 깜짝할 사이에 놀라 얼어붙었고 중얼거렸다. 하나의 진법인데 어째서 세 달로를 각기 다른 온도의 화우로 가열하는 겁니까? 진법은 단일체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화용 역시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다. 세 달로의 화우가 다른 것뿐 아니라 세 달로 아래의 화우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알다시피 어떤 연단 진법이든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단일체다. 진법을 자극함으로써 연단사는 연단에 필요한 화후의 수준을 비교적 정확히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진법은 또한 고정된 형태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각기 다른 온도로 분리하기가 극히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단사는 자신의 현식을 극도로 섬세하게 조금씩 조절해야만 한다. 하지만 오늘 여편이 보여준 행동은 화라연 일행의 모든 인식을 철저히 파괴해버렸다. 그들은 충격에 빠진 순간 진법 제어가 즉시 약간의 동요를 일으켰다. 화라현, 주화용,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어서 빨리 연단을 계속하십시오. 여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진법 안에서 터져나왔다. 여편의 일갈에 화라연과 주화용 두 사람은 즉시 정신을 차렸고 그제야 자신들의 연단 과정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큰일 났다. 달로 안에 있던 수많은 영약들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약성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달로 전체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며 마치 언제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다. 망했어. 이번 연단은 실패한 거야. 화라연의 마음은 가라앉았고 그의 눈에는 자책감이 맴돌았다. 약성이 한번 폭주하면 연단 과정 전체는 실패로 기결되며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때 여편의 꾸짖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화라연, 누가 연단을 멈추라고 했습니까? 어서 빨리 약성 반응을 제어하고 주화용, 진법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지만 화라연이 아직 무언가를 더 말하려던 찰나 진법 중앙에 서 있던 여편의 손에서 갑자기 오묘한 현인들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기이한 도안을 형성하듯 펼쳐진 현식들은 여편에 의해 재빨리 달로 속으로 투입되었다. 이 현식들의 강도는 높지 않았고 단지 일개 수준에 불과했지만 달로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달로 속에서 폭주하며 파괴되기 직전이었던 영약들은 이 현식들과 융합된 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원래의 반응 상태로 돌아갔다. 이럴 수가. 화라연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주화용은 경악하여 입을 크게 벌렸는데 그 안에 계란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정도였다. 영약이 폭주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은 달로 내부의 반응이 이미 망가지기 직전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를 다시 연단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려고 한다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사품 천급 연단사라 할지라도 이런 폭주 상태의 약재를 마주하면 거의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편은 겨우 1개 강도의 단순한 현식을 사용하여 이미 실패 직전이었던 연단을 되살려냈으니 이는 그들의 모든 인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이 현인들은 정말 너무나도 심오합니다. 각 현인마다 1개 현식의 극치가 담겨 있으며 연단 대도에 어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화라연과 주화용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비록 손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바보 같은 녀석들,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십시오. 아까와 같은 실수는 절대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여편은 차갑게 콧방귀를 뀌며 진법 안에서 목소리를 냈다. 약재가 폭주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은 영약 속의 약성이 어떤 과도한 반응을 일으켰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식으로 그 과정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각 약재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여 서로를 이끌어 융합의 길로 되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강제로 역행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각 약성의 종류에 대한 철저한 이해 능력이고, 둘째는 현식 제어 능력입니다. 반드시 지극히 투철하게 해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해낼 수 있다면 폭주 상태를 처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의 온도 제어에 대해서는 더욱 쉽습니다. 어떤 연단 진법이든 등급의 차이에 따라 12개에서 108개에 이르는 기본 진법들로 구성됩니다. 이 기본 진법들이 서로 융합하여 완전한 연단 대진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각 기본 진법을 제어함으로써 전체 연단 진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연단 진법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정교한 현식 조종 능력이 필수적이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당신들 한 명은 산품 연단사이고 다른 한 명은 이품 연단사이지만 현식의 강도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식과 현기를 제어하는 방식은 너무나 서투르고 연단사로서 연단의 진수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흥국처럼 작은 곳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광대한 외부 세계로 나간다면 입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없군요. 맙소사, 진정한 연단사란 이렇게 비할 데 없이 정교한 현식을 이용하여 반응을 처리하는 것이었군요. 단순히 강력한 현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어. 이것이야말로 연단사의 연단 정수입니다. 현 소년의 꾸짖음이 옳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군요. 두 사람은 여편의 설명을 듣는 내내 동공이 크게 확대되었고 얼굴에는 경외감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여편의 이론은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 한 줄기 빛이 내린 듯 그들의 연단기를 순식간에 환하게 비춰주었다.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까지 얼마나 서투르게 연단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그저 강력한 현식에만 의존하여 약재 반응 과정에 강제로 개입했을 뿐이니 성공률이 그렇게 낮았던 것도 당연했고,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연단해낸 것은 그저 조잡한 결과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진정한 연단사란 약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한 현식을 사용하여 연단 과정에 융합하는 것입니다. 현식은 마치 다양한 약재들을 이어주는 접착제와 같아서 반응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뿐 강제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연단 시에는 현식의 모든 가닥이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섬세해야 합니다. 어떤 강력한 연단사든 현식을 최소한으로 소모하면서도 반응을 최대한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여편은 설명하면서 동시에 두 사람의 조작을 지시했다. 세 달로 속의 약재들은 마치 서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듯 저절로 융합되어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현식은 필요한 순간에만 약간의 조절을 가해주면 되었을 뿐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소모가 필요 없었다. 만약 이전에 그들의 연단이 약재들 간의 치열한 전쟁과 같았다면 오늘 여편의 연단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과도 같았다. 모든 동작, 모든 움직임, 심지어 모든 숨결까지도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지극히 아름다웠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고 여편의 동작도 점차 느려졌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단로의 현화는 그저 안정적인 주파수만 유지하면 됩니다. 지금은 약재 반응의 핵심 시점이며 단약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떤 약재나 단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효과적인 때입니다. 여편이 말하면서 그의 현식과 혼력도 점차 일부 회수되었다. 현재 그의 현식으로 세 종류의 상품 단약을 동시에 연단하는 것은 정말이지 다소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다행히 약성에 대한 그의 이해는 이미 신의 경지에 달했으며 화라연까지 그를 돕고 있었기에 전체 과정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단약이 형성되는 동안 여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연단에 참여했다. 대략 30분 후 좋습니다. 연단 종료. 여편이 명령을 내리자 이미 지쳤땀으로 흠뻑 젖은 채 겨우 버티고 있던 화라영과 주화용은 황급히 기식을 거두어들였다. 진법 위에 현화가 사라지고 단로가 내려앉자 갑자기 그 안에서 짙고 향긋한 향기가 피어났다. 잠시 후 단정이 열렸고 각 단로 안에서 세 줄기의 유광이 뿜어져 나왔다. 9개의 둥글고 완전한 단약들이 주변으로 광채를 발하며 반짝였고 몇 번 회전한 후 옆에 있는 단약 쟁반 위로 정확히 떨어졌다. 충연단, 고원단, 그리고 열맥단. 내가 정말 성공했다고. 화라연은 눈을 크게 뜨고 테이블 위에 9개 단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닭피라도 맞은 듯 흥분했다. 한 번의 연단으로 세 종류의 상품 단약을, 그것도 성공률 100%로 연단해내다니. 이것이 정말 화라연이 참여하여 연단해낸 것이란 말인가. 내가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쪽의 주화용 역시 온몸이 떨릴 정도로 격앙되었다. 내가 상품 단약 연단에 참여하다니. 맙소사, 지금 나를 놀리는 건 아니겠지? 두 사람의 현식은 거의 남김없이 고갈되었지만 몸은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흥분하여 마치 몇 번 더 연단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여편은 단약 쟁반으로 다가가 단약을 집어들고는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순도가 어째서 이리도 낮습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연단해 놓고도 감히 환호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설마 순도가 정말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9개의 단약은 둥글고 균일하며 향기가 신선하고 부드러우니 최소한 순도 70% 이상의 중품 단약은 될 겁니다. 두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빠르게 쟁반 쪽으로 달려갔다. 막 살펴보는 순간 그들의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다. 현소년,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건 순도 80% 이상의 상품 단약 아닙니까? 이 정도 순도도 낮다고 하시는 겁니까? 상품 단약이요. 여편은 눈을 부릅떴다. 예전에 제가 연단할 때는 극품 단약이 아니면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컵. 여편의 말을 들은 화라연과 주화용은 피를 토할 뻔했다. 대여비시여, 극품 단약이 대체 어떤 개념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일반 연단사들이 10번을 연단해도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것이 극품 단약이고, 평소에는 상품 단약만 하나 나와도 사람들이 미친 듯이 서로 다투어 차지하려 합니다. 화라연 본인도 수없이 많은 상품 충연단을 연단해봤지만 극품 단약은 단 한 알도 연단해낸 적이 없었고 상품 단약도 겨우 7, 8알 정도였다. 오늘 한 번의 연단으로 상품 단약을 3알이나 만들어냈는데 여편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다니 그의 심장이 터져버릴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내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때의 연성 과정 전체는 여편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으니 만약 여편이 없었더라면 단 3개의 단약조차 연성해내지 못했을 터 그 노인은 즉시 말문이 막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저 대인물은 필시 인간이 아닐 것이다. 도저히 그와 비교할 수 없다. 노인은 그저 그렇게 스스로를 은밀히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좋아. 상급 단약이면 상급 단약이지. 내 현식. 이 지금 너무 낮아서 상품 단약을 직접 추출할 수는 없고 이대로 그럭저럭 사용해야겠군. 여편은 9알의 단약을 거두어들이면서도 얼굴에 약간의 불만족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마치 상급 단약을 사용하는 것이 그에게 대한 모독이라도 되는 양 보였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화라연과 주화용은 이미 할 말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들은 그저 멍하니 여편의 초월적인 능력과 그 불만스러운 표정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좋아, 너희 둘은 좀 쉬도록 해. 화 회장님, 치료실 하나만 빌려주시오. 내 부친을 치료해야 하니. 여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말했다. 현소, 앞으로는 그냥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회장이라고 부르시니 이 몸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방금 전 연성 과정을 겪은 후 화라연은 여편에게 철저히 감복한 터였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을 화 회장이라고 부르자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함께 진심 어린 겸손함이 배어 있었다. 매우 빠르게 여편은 부친을 모시고 연금술사협회의 치료실로 향했다. 현아, 내 실력이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것이냐? 치료가 곧 시작될 참이었음에도 엽전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엽전우는 한때 가문의 제1천재로 불리던 인물로 20살을 간 넘긴 나이에 이미 지무사, 이중의 강자였다. 그런 그가 겪어야 했던 내면의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마치 만인지상에 서 있던 황제가 하룻밤 사이에 비천한 거지로 전락한 것과 같았다. 이처럼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격차는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미쳐버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엽전운의 마음이 아무리 굳건했다 할지라도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비록 수년이 흘러 거의 모든 힘을 잃은 상태에 익숙해졌지만 여편이 그에게 회복의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자 그는 도저히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희미한 불꽃 같았던 희망은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쳤고 그는 다시 아이처럼 불안해하며 혹시라도 그 희망마저 사라질까 두려워했다. 부친,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부친의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편은 부친의 불안한 마음을 모를 리 없었기에 입을 열어 말했다. 이 말은 즉시 엽전운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래, 성공하든 실패하든 마찬가지다. 기껏해야 지금처럼 계속될 뿐인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또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엽전운은 빠르게 정신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다. 현아, 말해보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엽전운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여편을 약간 놀라게 했다. 보아하니 그 옛날 부친이 옆 가문의 제1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허명이 아니었구나. 이 정도의 심성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겠군. 여편은 부친의 굳건한 정신력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부친, 준비되셨습니까? 되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열맥단을 드십시오. 여편의 지시에 따라 엽전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방금 연성해낸 열맥단을 삼켰다. 푸하. 그 열맥단이 그의 뱃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즉시 피를 한 움큼 토해냈다. 엽전운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입에서는 낮은 느르렁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얗던 치아에는 온통 픽거품이 맺혔으며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극심한 고통에 절규하는 듯 보였다. 열맥단의 효능은 본래 지무사의 경맥이 주화입마에 걸렸을 때 현기를 조절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터져 구멍을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엽전운 본인은 비록 한때 지무사 강자였으나 이미 오래전에 공력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산품 열맥단이 그의 뱃속으로 들어가자 오랫동안 끊어져 한 데 뒤엉켜 있던 그의 온몸 경맥이 마치 폭풍우에 휩쓸린 듯 순식간에 찢어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었다가 다시 찢어지는 듯한 이러한 고통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 만큼 끔찍했다. 부친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여편의 안색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양손을 빠르게 부친의 등 뒤에 대고 현식과 혼력을 동시에 방출하여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갑자기 여편이 눈썹을 찡그렸다. 부친, 열맥단을 한 알 더 드십시오. 그는 부친의 몸속에서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던 경맥이 절반가량 찢어진 후 첫 번째 열맥단의 효능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사실 여편이 정한 치료법은 매우 간단했다. 바로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방식이었다.
먼저 열맥단을 사용하여 부친에 끊어져 뒤얽힌 경맥들을 찢어내고 그 후 중연단을 이용해 경맥을 다시 정립하며 마지막으로 고원단을 사용하여 경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이 전체 과정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친의 몸속에 있는 모든 끊어진 경맥을 완전히 다시 찢어내는 것이었다. 이 파괴 과정이 균등할수록 이후의 치료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편은 부친에게 세 알의 열맥단을 한 번에 먹이지 않고 한 알씩 순서대로 복용하게 한 것이다. 여편의 지시를 들은 후 엽전우는 고통을 참고 열맥단 한 알을 더 삼켰다. 강렬한 약효는 엽전운에 남아있던 막히고 끊어진 경맥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어 그것들을 강제로 찢어냈다. 엽전우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콩알만한 차가운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빠르게 흘러내렸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고 단 한마디도 소리 내지 않았다. 두 번째 열맥단의 효능 또한 점차 소진되었다. 엽전운의 몸속 경맥은 약 90%가량 찢어졌지만 약효가 미처 스며들지 못한 아주 미미한 부분의 경맥이 남아있었다. 부친, 세 번째 알을 드십시오. 엽전운은 이때 이미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몸은 경련하고 있었다. 격렬한 고통은 마치 수천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몸속에서 난자하는 듯했다. 마치 살을 도려내는 듯한 이러한 고통은 실로 형언할 수 없이 처절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세 번째 열맥단을 삼켰다. 세 번째 단약이 뱃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여편의 두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그의 등 뒤를 강하게 내리쳤다. 펑펑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고 여편의 현식은 아주 미세한 현기를 실어 빠르게 엽전운의 몸속으로 진입하여 마지막 열맥단의 약효를 촉진하여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스며들게 했다. 현기를 사용하여 약효를 자극하는 이러한 방식은 원리상으로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쨌든 사람의 몸은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며 엽전운의 몸은 더욱 약해져 있었다. 만약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의 몸에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 이 전체 과정은 어떠한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 류음국에서 아마도 여편만이 감히 이러한 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알의 열맥단 약효는 마침내 엽전운의 몸속 모든 경맥을 완전히 찢어냈다. 파괴된 경맥의 조각들은 그의 몸속 각 부위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마치 수많은 통로가 파괴된 것과 같았다. 부친, 중연단 한 알과 고원단 한 알을 동시에 드십시오. 여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고 거기에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엽전우는 두 알의 단약을 입안에 넣었다. 두 종류의 약효는 순식간에 엽전운의 몸속에서 방출되었다. 부친,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여편이 나지막이 외치며 두 손으로 갑자기 맹렬한 현기를 움직여 중연단의 약효를 엽전운 몸속에 파괴된 경맥 곳곳으로 천천히 이끌었다. 참기 힘든 고통은 빠르게 엽전운의 입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터져 나오게 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언제부턴가 입술을 물어뜯어 피가 입가로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경맥의 엄청난 고통 앞에서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펼쳐진 광경은 엽전운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가 몸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중연단의 약효가 훑고 지나간 경맥들에서는 어떤 온화한 약효가 스며들어 마치 칼로 베인 듯 고통스럽던 경맥에 즉시 한 줄기 시원한 기운이 전해졌다. 이어서 중연단의 약효로 인해 파괴되었던 경맥들은 다시 다치거나 뒤틀리지 않고 고원단의 보양을 통해 극도로 빠른 속도로 복구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엽전운의 몸속 경맥은 초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엽전운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고 그의 눈에는 광채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교차했다.
그는 10년 넘게 파괴되어 있던 자신의 경맥이 정말로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비록 지금은 겨우 초보적인 형태를 갖추었을 뿐이지만 그것이 그에게 안겨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부친, 계속 견디셔야 합니다. 이것은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여편의 표정은 극도로 집중되어 있었고 매우 진지하고 신중한 모습이었다. 그의 현식은 엽전운의 몸속에 완전히 집중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현단의 약효를 찢어진 경맥들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이 전체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일단 경로를 잘못 잡으면 부친의 몸속 경맥이 완전히 뒤틀려버려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다. 이때 여편은 겨우 현맥을 다시 잇기 시작했을 뿐이다. 모든 끊어진 경맥을 완전히 연결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대공사였다. 그리고 경맥과 혈육이 찢어지고 다시 연결되는 이러한 고통은 정말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하, 현아, 계속해라. 이 정도 고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껏 해라. 엽전우는 마음속으로 기쁨이 넘쳐흐르는 듯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 자신도 한때 지무사 이중의 무자, 여건을 아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는 없었다. 게다가 자신의 실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치료를 계속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고 엽전운의 몸속 경맥도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얼굴에는 땀이 샘물처럼 쏟아져 끊임없이 땅으로 떨어졌지만 엽전운은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지 않았다. 세 번째 중현단과 고원단을 삼킨 후 엽전운의 몸속 7개의 현맥 중 6개가 이미 치료되었고 심혈에 위치한 무혼을 통하는 마지막 현맥 하나만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7번째 현맥은 심혈에 있는 무혼을 통과하며 가장 중요한 이 단계에서 무혼을 먼저 각성시켜야 했으므로 여편은 매우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일부러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마지막 현맥도 절반 이상 복구되었고 심혈에 남은 아주 작은 경맥 한 점만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편이 약효를 부친의 심혈 안으로 움직이려는 바로 그때 갑자기 쾅! 엽전운의 심혈 속에서 갑자기 극도로 무시무시한 무온의 힘이 솟아올랐다. 이 무온의 힘은 광폭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나타나자마자 마치 사나운 회오리 바람처럼 엽전운의 몸 전체를 휩쓸며 파괴했고 마치 그의 몸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이 무온의 힘 안에는 훨씬 약한 대지무혼의 힘이 흐르고 있었는데 억압당하여 근본적으로 숨조차 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다. 젠장, 이 신비한 무온의 힘은 어디서 온 거지? 여편의 안색이 즉시 변했다. 현생의 그의 혼력은 매우 약했기에 예전에 탐색했을 때는 이렇게 깊숙이 숨어있는 무온의 힘을 발견하지 못했다. 심혈에 닿자마자 이 숨겨져 있던 무온의 힘을 즉시 건드리고 만 것이었다. 무온 봉인이라니 이 자는 정말 독하군. 여편의 안색은 극도로 험악해졌다. 이 무온의 힘은 분명 부친의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부친에게 상처를 입혔던 자가 남긴 것이었다. 그 자는 부친의 온몸 정맥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온의 힘을 이용하여 부친의 심혈에 있는 대지 무온을 봉인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온의 힘을 몰래 남겨둔 것이었다. 이 무온의 힘은 평소에는 결코 폭발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부친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의 대지 무온을 각성시키려 할 때마다 즉시 폭발하여 부친의 몸을 파괴하는 잔인한 함정이었다. 안 돼. 만약 이 무온의 힘이 계속해서 날뛰게 내버려 둔다면 부친의 겨우 다시 형성된 현맥이 다시 찢어질 것이고 그의 몸 또한 심각한 상처를 입을 것이다.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어. 그 자의 무온의 힘을 더 이상 아버지의 몸속을 짓밟고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무온의 힘을 반드시 막아내야 했다.
무상온결, 인혼술. 여편은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다. 그의 혼력이 갑자기 엽전운의 몸속에서 기이한 부문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인혼술은 무상온결 중에서도 극히 심오하고 고귀한 혼술로 다른 무혼의 힘을 끌어들이는데 특화된 기술이었다. 여편은 바로 상대방의 이 무혼의 기운을 자신의 몸속으로 끌어들여 정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흡수가 아닌 그 광포한 힘을 제어하고 역이용하려는 과감한 시도였다. 이것은 그의 무혼의 힘인가? 엽전우는 그 무혼의 영향을 감지하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으며 마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이라도 떠올린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약한 떨림을 담고 있었고 다급하게 외쳤다. 현아, 서둘러. 내 힘을 얼른 거두어라. 안 됩니다. 아버지. 이 무혼의 힘이 아버지의 신체를 계속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여편은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외치며 인혼술의 부문을 계속해서 응결시켰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엿보였다. 그러나 여편이 인혼술 부문을 미처 완성하기도 전에 그 무혼의 기운은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 갑자기 일부의 힘을 분리해내어 목표를 바꾸고 여편의 혼력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현아, 빨리 힘을 빼내라. 서둘러. 엽전우는 너무나도 다급하여 온몸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아, 나의 인혼술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이 무혼의 기운이 스스로 쫓아오다니 이건 대체 혼력 추적술이잖아. 여편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는 차가운 어조로 중얼거렸다. 악랄하다. 정말 지나치게 악랄한 놈이군. 아버지를 완전히 죽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치료하려는 자들까지도 폐인으로 만들려 하다니. 도대체 어떤 놈이 이토록 악독하단 말인가. 감히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구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여편은 진정으로 격분했다. 아버지의 몸속에 무혼의 기운을 남겨둔 그 자는 정말이지 지나치게 악독했다. 다른 이들이 아버지를 치료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히 아버지를 치료하려는 자들까지도 그 자신의 사악한 힘 아래 죽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쾅! 여편의 얼굴은 전혀 흔들림 없이 차가운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광포한 무혼의 기운이 자신의 몸속으로 돌진하도록 강제로 허락했다. 현아, 안 돼. 엽전우는 고통스럽게 절규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죽을지언정 단한치도 자신의 아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의 부모로서의 사랑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강했다. 그 광포한 무혼의 힘은 여편의 몸속으로 진입하자마자 순식간에 그의 전신을 맹렬하게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 무혼의 기운이 실로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단지 그 해에 남겨진 한 줄기 기운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편의 몸속 경맥을 손쉽게 찢어발기고 그의 육체를 산산조각 낼 정도로 강하게 강타했다. 이러한 맹렬한 파괴를 마친 후에도 그 무혼의 기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편의 혼외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다. 이것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로군. 여편의 눈동자에서 날카로운 정광이 번뜩이더니 그는 갑자기 차갑게 웃었다. 나 또한 궁금하구나. 대체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감히 나에게 이렇게 도발적으로 덤비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순간 그의 몸에서는 천하를 오만하게 꿰뚫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독보적인 패기가 솟구쳐 나왔다. 그의 두 눈동자는 갑자기 깊고 심오한 검은색으로 물들었으며 마치 천천히 회전하는 신비로운 행성처럼 보였다. 그 속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었다. 성현신결. 여편의 머릿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혼에는 갑자기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광활하고 드넓은 성진의 바다로 변모했다. 그 공포스러운 무혼의 기운이 여편의 혼의 성진으로 진입하자마자
마치 깊은 늪에 빠진 듯이 순식간에 반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워졌다. 여편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비록 나의 홀력이 이번 생에서는 아직 일개에 불과하여 너의 모험만큼 강대하지는 못하지만 내 영역에서는 감히 내가 함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내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탐식무원 삼켜라. 히. 여편의 단전에 있는 검은색 탐식무원이 즉시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고 한 줄기 한 줄기 탐식의 힘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상대방의 무원은 이 탐식의 힘을 감지하자마자 마치 어린 토끼가 사나운 호랑이를 만난 듯이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그것은 필사적으로 여편의 혼외에서 가해지는 봉쇄를 뚫고 도망치려 했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너를 도망치게 둔다면 이 소유혼왕이 대체 무슨 면목으로 천하에 나서겠느냐. 소멸. 여편이 나지막이 외치자마자 그 무온의 기운은 즉시 회전하는 검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어서 탐식무온 내부에서 정순하고 순수한 무온에 정화된 힘이 스며 나와 생명무온과 대지무온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두 형제에게 자양분을 공급할 줄도 아는구나. 보아하니 너도 아직 약간의 양심은 남아있나 보군. 여편은 탐식무온에게 속으로 웃음을 흘렸다. 두 개의 강력한 무온이 이 정화된 힘으로 영양을 공급받자마자 즉시 더욱 농밀하고 강렬해졌다. 이전에는 겨우 작은 새싹에 불과했던 생명무온은 눈 깜짝할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커져 가느다란 덩굴로 변모했다. 그 덩굴에서는 2장의 여린 잎사귀가 돋아났고 영롱한 빛이 흘러넘쳤다. 농후한 생명력이 빠르게 방출되면서 여편의 몸속에서 손상되었던 경맥과 신체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아물어갔다. 아직 아버지 몸속에 무온의 기운이 남아있다. 더 이상 그 녀석이 함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여편은 마음속으로 차갑게 외치며 두 손을 재빨리 아버지의 등에 얹고 탐식무온을 전력으로 시전했다. 잠시 후 조금 전까지 아버지의 몸속을 난폭하게 파괴하던 광포한 무온의 기운은 모조리 빨려 들어가 여편의 무온을 위한 귀중한 영양분이 되었다. 이어서 여편은 자신의 몸속 생명무온에서 방출된 한 줄기 생명력을 아버지의 몸속으로 불어넣었다. 아버지의 몸속 경맥이 다시금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자 여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대지무온, 개방, 7번째 현맥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린 후 여편은 자신의 홀력으로 길을 인도하여 아버지의 심혈 내부에 항상 억압되어 있던 대지무온을 맹렬하게 촉발시켰다. 농후한 황금색 대지의 힘이 엽전운의 심혈에서 빠르게 솟아올랐는데 이것은 바로 엽가, 많이 지닌 독특한 대지무온이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무온을 다시 깨웠구나. 이 모든 일을 마친 여편의 몸속 권력은 거의 7, 8알이 소모되었고 현식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다. 현아, 너 괜찮구나. 정말 다행이야. 엽전우는 회복된 후에도 자신의 몸 상태보다 여편을 먼저 바라보았다. 여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그 해에 아버지를 해쳤던 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그의 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마치 만년빙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방금 전은 실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만약 그가 삼색모험과 역천신결을 소유하고 전생의 팔품 혼왕이 아니었더라면, 평범한 훈련사였다면 아마 아버지와 함께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 자의 심보는 참으로 악독하기 그지없었다. 엽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아, 애비를 탓하지 마라. 애비가 너에게 말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다. 그 상대방의 신분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두렵고 막강해서 만약 애비가 너에게 알려준다면 그것은 너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성무온의 힘에
존자의 기운까지 품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추측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면 그 해에 아버지를 다치게 하고 무혼을 봉인하며 경맥을 폐쇄시켰던 자는 분명 육계 무존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무존의 배경은 절대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엄청난 세력을 등에 업고 있을 테죠. 엽전우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극심한 경악이 서려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현아,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여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전생의 팔품 혼왕이었던 그에게 상대방 무혼의 강도를 분별하는 것은 당연히 매우 쉬운 일이었다. 육계 무존이 자신의 무혼을 5성까지 승급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평범한 무예가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무혼을 승급시키는 것은 실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무예가든 자신의 무혼을 한 성급, 높이려면 반드시 자신보다 강대한 훈련사를 찾아야만 했다. 이뭉의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성위군 부통령이자 3개 지무사였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성 도무혼을 이성으로 승급시키려 할 때도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로 보아 무혼을 승급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자의 배경은 틀림없이 아주 깊고 두터울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배경이 심오하다 한들 여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기는 어려웠다. 물론 여편은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아버지, 당신께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저에게 알려주기 싫어하시는 것은 제가 복수하러 갔다가 결국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자가 감히 저 여편의 가족에게 손을 댔으니 저는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그가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여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어조 또한 격앙되지 않았지만 엽전운의 귀에는 엄청난 위압감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복종하게 만들며 그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일종의 강력한 힘이 담겨 있는 듯했다. 엽전운은 그 말을 듣고 넋을 잃고 멍하니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이토록 성장했음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 아이는 정말 그녀의 아들답구나. 참, 아버지, 어서 아버지의 몸을 살펴보세요.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아마 이미 완전히 회복되었을 겁니다. 여편은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엽전우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완벽하게 복구된 맥벽, 막힘없이 뚫린 현맥, 그리고 웅장하고 강력해진 무호는 모두 그 해의 천재 엽전운이 마침내 돌아왔음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다. 현아, 내가 정말로 애비를 치료해 주었구나. 비록 자신의 몸속 완벽하게 회복된 경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엽전우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비현실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단지 현맥이 찢어진 것뿐이었어요. 혼비백산할 정도는 아니었으니 그 정도의 작은 상처는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편은 작게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참, 아버지의 현맥은 지금 막 회복된 상태라 아직 아주 약합니다. 여기 제게 온맥결이라는 신법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안에 적힌 신법대로 수련하세요. 공법에 관해서는 제가 가문에 전수했던 무쌍지멸공을 계속 수련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가문에 전해준 공법은 단지 일부에 불과했으니 지금 제가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겨우 일부분이었다고 엽전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쌍지멸공은 여편이 가문의 몇몇 주요 인사들에게 전수할 때 그 또한 옆에서 직접 들었던 공법이었다. 엽전운의 식견으로 볼 때도 당시 그는 그 비범함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다. 이것은 유흥국 전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절세 공법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여편이 자신에게 말하기를 그가 가문에 전수했던 무쌍지멸공이 겨우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편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할아버지와 다른 분들의 첨부로 이 무쌍지멸공을 수련하려면 그 일부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첨부는 할아버지와 다른 모든 분들을 훨씬 뛰어넘으시죠. 미래의 성취는 더욱 비범할 것이기에 제가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전수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편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앞으로 이 무쌍지멸공 공법을 계속 수련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장하건대 3일 내로 아버지께서는 예전의 실력을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이고 한 달 내에는 지무사 3중 경지에 도달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무사 3중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라멀성의 정점 강자 대열에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편은 자신이 라멀성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족의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켜 놓아야 그가 더욱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엽전우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여전히 멍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아직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현아, 설마 너의 이 공법이 전설 속 천품 공법이라는 말이냐? 그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알아야 할 것은 비록 그의 경맥이 회복되었을지라도 현기는 모조리 소실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가 보기에는 예전의 실력을 되찾으려면 적어도 몇 달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여편의 말뜻은 단 사흘 만에 원래의 실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니 그는 일순간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공법에는 천, 현, 왕의 오품이 존재한다. 각 품급은 다시상, 중, 하 3등으로 나뉘었다. 비록 엽전운이 여러 나라를 유람하며 경험을 쌓았지만 그는 겨우 지무사 2중 경지에 불과했기에 그의 식견 또한 한정적이었다. 그가 아는 한 지품 상등 공법만 해도 주변 13국에서 가장 좋은 공법에 속했다. 천품 공법이라면 아마도 대종문이나 대제국, 그리고 그 역천 학원들만이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현아가 어떻게 그런 공법을 얻었단 말인가? 혹시 그가 은둔한 고인을 만난 것인가? 여편의 이러한 놀라운 행동과 능력 앞에서 엽전우는 갈수록 자신의 아들을 꿰뚫어 볼 수 없다고 느꼈다. 아들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편은 빙긋 웃었다. 아버지, 이 무쌍지멸공의 품급에 대해 더 이상 추측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공법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살신지화, 즉 목숨을 잃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공법이니까요. 우리의 엽가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는 무쌍지멸공의 진정한 품계를 부친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실로 현품 공법이 유흥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게는 너무나도 천지를 거스르는 역천의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부친께 알렸다가는 오히려 부친을 해치고 끝없는 불안과 걱정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현아, 알겠다. 엽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가져올 파급력과 잠재적인 위험을 직감적으로 이해한 듯했습니다. 자, 이제 잘 들어라. 약 1시간, 2시간 후에 여편은 치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공법을 전수하는 데는 겨우 반 시즌, 1시간 정도가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반 시즌은 여편이 무쌍지멸공에 대한 부친의 모든 의문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과연 부친의 천부적인 재능은 놀랍도록 뛰어났습니다.
그가 질문한 모든 내용이 무쌍지멸공 수련의 핵심적인 부분들이었기에 여편은 그 모든 의문점을 하나하나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무쌍지멸공의 모든 오묘한 점들과 수련 비결,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세심하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엽전우는 옆해천 일행보다 훨씬 쉽고 순조롭게 이 공법을 수련할 수 있었습니다. 옆해천 일행은 기존에 수련하던 공법에서 이 공법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엽전우는 처음부터 이 공법을 직접 수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마치 이 공법을 위해 준비된 듯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여편이 치료실에서 나오자마자 화라연 일행은 즉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현소협, 전운 형님의 몸은. 화라연 일행은 엽전운의 부상 상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맥이 끊어진 지무사 고수를 상품 단약 3가지를 사용하여 치료한다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물속에서 달을 건지는 것만큼이나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연단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화라연은 진작에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호되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여편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그들은 감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편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가 이뤄낸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의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부친께서는 지금 폐관 수련 중이십니다. 엽전운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당연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하루빨리 실력을 회복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수련 중이라고요? 화라연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화라연 일행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현소엽이 엽전운을 정말로 치료했단 말인가? 이 현소엽은 대체 얼마나 천지를 거스르는 인물이란 말인가? 이 세상에 현소엽이 할 수 없는 일이 과연 있기나 한 걸까? 그들의 경외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화 회장님, 아무래도 저희 부친께서 이 치료실을 잠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편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만약 전운 형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 연단사 협회에 머물며 수련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화라연은 주저없이 허락했습니다. 여편의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편은 가볍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 깊어졌습니다. 맞다. 화 회장님, 제가 이번에 연단사 협회에 온 것은 단순히 부친의 치료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연단사 협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협력이라고요? 화라연은 뉘야한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협력을 제안하는 여편의 태도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편의 눈빛은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고 낮은 목소리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왕가를 남월성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화라연은 차가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편 소협의 배포는 정말이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소협, 저는 소협께서 왕가와 충돌했다는 소식은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왕가를 남월성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3가지 주요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 왕가의 족장인 왕에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남월성에서 몇 안 되는 지무사 3중 왕자 중 한 명이며 그 외에도 왕가에는 10명이 넘는 지무사급 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는 남월성 내에서 매우 강력한 무력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왕가는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 연단사 협회와 함께 남월성 단약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 연단사 협회가 50%를,
왕가가 40%를 차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저희 연단사 협회는 관방 조직이라 저희 연단사 중 상당수는 그저 협회의 명의를 빌려 활동할 뿐 매일 연단한 약들을 이곳에 가져와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왕가 역시 주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왕가 휘하에 이품 연단사 1명과 일품 연단사 거의 10명가량이 있으며 라멀성 내의 거의 모든 저급 단약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자체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셋째, 왕가는 라멀성의 3대 가문 중 하나로서 다른 대가문들과 복잡하게 얽힌 무수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 풀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왕가가 라멀성에서 수백 년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연단사 협회가 왕가를 압박하여 어느 정도 손실을 입힐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화라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편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화 회장님은 안심하십시오. 제가 협력을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히 저희 가문의 사람들에게 독수를 뻗은 왕가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 그들을 짓밟은 것은 개미 한 마리를 짓밟은 것만큼이나 쉬운 일입니다. 화라연과 주화용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섬뜩한 공포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여편의 분노는 실로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여편의 말이라면 두 사람은 묘한 신뢰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마치 라멀성에서 수백 년간 뿌리내린 왕가를 섬멸하는 것이 정말로 지극히 쉽고 가벼운 사소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이성은 불가능을 외쳤지만 여편의 말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현소엽은 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화라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가는 단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니 당연히 왕가의 자원부터 손을 써야겠지요. 여편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화라연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현소엽,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왕가의 주요 자원은 바로 단약 시장입니다. 설마 저희 연단사 협회가 연단사가 많다고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의 어조에는 약간의 체념과 회의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설마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여편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화라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 연단사 협회의 단약 시장 관련 업무는 줄곧 주화용이 담당해왔습니다. 화용아, 현소엽께 자세히 설명해드려라. 주화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현소협, 저희 연단사 협회는 30명이 넘는 연단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많은 이들은 그저 명의만 빌려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협회에 직접 소속된 연단사는 겨우 13명뿐으로 왕가와 비교하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멀성의 단약 시장은 저급, 중급, 고급의 3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고급 단약은 매우 희귀하여 보통 경매장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고급 단약 부문은 비록 귀하지만 주류 시장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중급 단약은 저희 연단사 협회와 왕가가 함께 장악하고 있으며 저희 협회가 70%, 왕가가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급 단약의 경우는 여기까지 말하던 주화용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왕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저급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희는 겨우 10%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가가 일종의 생산 라인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단사들은 매일 전력을 다해 단약을 연성하며 생산량이 매우 방대합니다. 반면 저희 연단사 협회의 연단사들은 대부분 연구에만 몰두할 뿐 저급 단약을 연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설령 연성한다 하더라도 왕가의 연단사들보다 효율면에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왕가는 가장 효율적이고 간단하며 경제적인 생산 방안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왕가의 어떤 일품 연단사라도 매일 10번 이상 단약을 연성할 수 있지만 저희 연단사협회의 일품 연단사는 최대 5번밖에 연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보다 적게 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료면에서도 왕가의 연단사들은 매우 정밀하게 재료를 통제하여 조금의 낭비도 없지만 저희 연단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통제가 불가능하며 상대방보다 몇 배나 많은 재료를 소모합니다. 단약의 성공률과 품질 비율 면에서는 더욱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라몰성으로 와서 흑풍령으로 들어가는 모험가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이 1단계 무사나 2단계 무사들이기에 저급 단약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구매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왕가는 이 저급 단약 시장에 의존하여 저희 연단사협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연단사협회가 왕가를 물리칠 수 없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저급 단약 시장을 거의 완전히 독점하고 있어 어떤 타격을 받더라도 굳건히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하용 관사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고 몇 마디로 왕가의 강점과 핵심을 완벽하게 밝혀냈습니다. 이 왕가도 과연 나름의 수완이 있군요. 설명을 다 들은 여편은 그저 담담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주 관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말을 고수합니다. 저는 왕가를 라멀성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하용과 화라연은 자신들이 이 정도까지 설명했는데도 여편이 여전히 그토록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자 즉시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설마 여편에게 정말로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는 것일까? 어쨌든 연단학 분야에서 여편의 조예는 그들조차도 감히 겨룰 수 없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현소협, 설마 소협께서 저희 연단사협회가 저급 단약 시장에서 왕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화라연은 확신이 서지 않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 회장님, 설마 회장님께서는 그저 왕가와 고아를 다투는 것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편의 눈썹 사이에서는 섬뜩한 기세가 뿜어져 나왔고 마침내 그가 줄곧 감춰왔던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아예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일단 시작했다면 왕가의 모든 단약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만약 왕가가 다른 것을 거래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약을 거래한다면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겨우 작은 가문이 전생의 구품 제급 연단사였던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소협, 설마 소협께 특별한 연성 방법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화라연과 주하용은 여편의 어조가 그토록 엄청날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주 관사님, 왕가가 라멀성 저급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상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하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왕가는 이 저급 시장에서 모든 영역을 확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매우 영리하여 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약들을 선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력 사업은 주로 3가지 단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상처 치료에 사용되는 일품 회열단, 둘째는 전투 중 혈기를 회복시키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일품 해기단, 셋째는 수련 보조에 사용되는 취연단입니다. 주하용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편은 왕가의 영리함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상처 치료용 회열단, 전투 중 혈기 회복용 해기단, 그리고 수련 전문 보조용 취연단. 이 3가지 단약이야말로 저급 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단약들이었습니다. 전투, 수련,
치료라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분야를 아우르며 일반 무자들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단약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단약만 잘 연성해낸다면 저급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왕가의 이 세 가지 단약의 효능은 어떻습니까? 여편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현소협, 왕가의 이 세 가지 단약의 효능은 모두 매우 뛰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양한 시장에 맞춰 등급을 나누어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열단을 보자면 상등 회열단, 중등 회열단, 하등 회열단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하등 회열단 한 알은 무자의 외상을 닷새 안에 완전히 치유할 수 있고 중등 회열단은 나흘, 상등 회열단은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해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등 해기단은 무자의 현기를 20% 회복시킬 수 있으며 한 시즌 이내에는 다시 복용할 수 없습니다. 중등 해기단은 현기를 30% 회복시키고 역시 한 시즌 제한이 있습니다. 상등 해기단은 현기를 40% 회복시킬 수 있으며 복용 제한 시간도 한 시즌입니다. 추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등 추연단은 무자가 복용 후 수련하면 하루가 이틀의 효과를 내고 중급 추연단은 복용 후 하루가 사흘의 효과를 내며 상등 추연단은 하루가 닷새의 효과를 냅니다. 여기까지 말하던 주화용은 다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약은 저희 연단사 협회도 모두 연성할 수 있습니다. 고급, 중급, 저급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왕가는 매우 큰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 경쟁력이지요. 예를 들어 회열단만 보더라도 왕가는 하등 회열단을 아이당 80현패에, 중등 회열단은 150현패에, 상등 회열단은 300현패에 판매합니다. 만약 저희 연단사 협회에서 생산한 회열단도 이 가격에 판매한다면 하등은 거의 가공비만 겨우 건질 수 있고 중등은 본전치기이며 하등은 오히려 손해를 볼 지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돈이었다. 왕가의 약재 가격이 이토록 저렴한 이유는 왕가 스스로 몇 군데의 약초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별히 세 가지 종류의 단약을 위한 약재를 전문적으로 재배했으며 왕가 연단사들의 단약 성공률 또한 매우 높았다. 이 모든 과정이 사슬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원가를 극도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연단사 협회가 저급 단약 시장에서 겨우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소량의 해독단이나 청화단 등과 같은 품목 덕분이었다. 왕가는 이러한 종류의 단약을 생산하지 않았기에 연단사 협회가 그 틈새 시장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주화용은 왕가의 현재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분석하여 여편에게 설명했다. 그의 설명을 다 듣고 나자 여편은 여전히 왕가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지만 그들의 생산 사슬이 실로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급 단약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후에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 같은 전략을 통해 단약의 가격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압박한 것이다. 이러한 가격 책정으로 왕가는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겨우 본전을 회수하거나 심지어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는 곧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저급 시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왕가를 제외하고 누가 감히 이 세 가지 단약을 더 이상 연단하려 할까? 성공률이 높고 단약의 품질이 좋더라도 겨우 상급 회열단의 품질에 기대어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을 뿐이었다. 만약 단약의 품질이 낮아진다면 오직 손실만을 볼 뿐인데 누가 또다시 이 단약을 연단하려 들겠는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 어떤 연단사라도 심지어 유흥국에서 가장 강력한 연단사라 할지라도 달리 방법이 없으리라. 하지만 여편이 어찌 이런 사소한 문제에 발목 잡힐 인물이었겠는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왕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7, 8가지 방법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생각을 마친 여편은 문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화 회장님, 주 관사님, 저희 엽가도 단약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엽가가 내놓으려는 3가지 단약이 왕가의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엽가가 단약시장에 진출하고 왕가의 것과 똑같다고요. 두 사람은 모두 멍한 표정으로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여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만약 저희 엽가가 내놓는 3가지 단약이 왕가의 것보다 효능이 2배나 좋고 가격은 더 저렴하다면 두 분께서는 저희 엽가가 남월성 저급시장에 몇 할이나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치료 효과가 2배나 좋고 가격은 더 저렴하다고요. 설마 정말이겠습니까? 주 관사는 벌떡 일어서며 흥분한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만약 정말 그런 단약을 연단해낼 수 있다면 왕가의 약방은 즉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누가 감히 그들의 가게에서 단약을 사겠습니까? 현소협, 농담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세상에 정말 그런 효능을 가진 단약이 존재합니까? 화락현은 여전히 이성적이었지만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상품 연단사로서 그는 회기단, 취연단, 그리고 효열단이 이미 극도로 성숙한 단약이며 왕가의 수법은 거의 이 3가지 단약을 최고 수준으로 최적화하여 원가를 최저로 낮춘 상태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새로운 기술적 방법이 출현하지 않는 한 여편이 말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3가지 단약을 개량하려 한다면 여편이 정말로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화락현은 자신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유흥국의 모든 궁정 연단사를 한데 모아 왕국의 제1연단사가 이끌더라도 근본적으로 연구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주 관사의 격앙된 표정이 순간 멈칫했다. 현소엽, 이 말씀이 농담은 아니시죠? 여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화락현과 주화용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만약 다른 어떤 연단사가 자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은 분명 그를 어리석은 자로 취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여편이라면 이야기는 달랐다. 만약 정말로 그런 단약이 있다면 왕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야말로 사소한 일에 불과할 터였다. 여편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에게는 단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가를 철저히 격파하여 그들의 단약이 남월성에서 단 한 알도 팔리지 못하게 하고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아 구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편은 왕가에 대해 깊은 사리를 품고 있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으니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좋습니다. 잠시 후 제가 단방과 제조법을 써드리겠습니다. 엽가에는 연단사가 없으니 연단사들은 연단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약재와 제조법은 저희 엽가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이윤 분배는 6대4로 저희 엽가가 6할, 연단사협회가 4할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시다. 뭐라고요? 그렇게나 적게 가져간다고요? 주화용의 얼굴에는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고 그는 참지 못하고 불쑥 내뱉었다. 일반적으로 단약을 연단하는 협력 관계에서는 연단사를 제공하는 측이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례였다. 때로는 연단사가 7할에서 8할까지 차지하고 나머지 2할에서 3할이 약재를 공급하는 쪽에 몫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편의 이윤 분배 방식은 확실히 다소 기이했다. 왜 그러십니까? 주 관사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주화용은 연신 손을 내저었다. 현 소엽께서는 농담하시는군요. 제가 어찌 감히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연단사협회는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주화용은 문득 몸을 감싸는 한기를 느꼈다. 연단사협회장 화락현이 자신을 살벌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주화용은 정말 울고 싶었다. 왜 자신이 쓸데없이 말이 많았을까?
현소협의 조건에 동의하든 말든 자신에게는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은 회장님이 결정할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화 회장이 분명 화가 난 것이었다. 이것은 분명 배분율이 너무 낮아서일 터였다.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화락현이 주화용의 머리를 세게 한 대 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망할 놈. 은혜를 모르기는커니와 은혜를 갚기는커녕 현소엽과 흥정까지 하려들어. 현소엽께서 너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품 연단사로 돌파할 수 있었겠느냐. 이 꾸짖음의 주화용은 눈을 휘둥그레 뜰 수밖에 없었다. 회장님의 뜻이 무엇이란 말인가? 화락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현소협, 6대4로 나누면 오히려 엽가가 손해입니다. 사실상 만약 정말 그런 단약을 연단해낼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7대3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7대3으로 나눈다 해도 저희 연단사협회가 운 좋게 덕을 보는 셈이지요. 화락현은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런 단약이 연단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일단 연단되는 순간 유흥국 전역에 저급 단약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어다. 그때가 되면 7대3은 고사하고 8대2로 나눈다 해도 그는 충분히 큰 부를 쌓을 수 있을 터였다. 더욱이 연단사협회가 차지하는 이윤이 적을수록 현소협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질 것이며 그때 현소협이 몇 가지 더 가르침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었다. 연단 대도에 비하면 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주 빠르게 양측은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 잠시 후 여편은 단방과 제조법을 종이에 기록해 내려갔다. 단방은 일반적인 단방과 비교해 몇 군데의 미묘한 변화가 있었는데 여편은 이 변화의 핵심을 오직 엽가의 핵심 인물들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했다. 연단사협회는 그때가 되면 이미 혼합된 약재만을 넘겨받으면 되는 것이었다. 여편은 화락현과 주화용을 매우 신뢰했지만 연단사협회의 다른 연단사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에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여편이 제시한 새로운 제조법은 일반적인 연단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두 사람이 구체적인 제조법을 본 후에는 몰라움에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제조법은 여러 연단사가 함께 조작하는 방식이었으며 연단사의 인원수에 따라 연달로의 개수도 달라졌다. 그 설명에 따르면 충분한 인원만 있다면 심지어 한 번에 10개 이상의 연달로를 동시에 연단할 수도 있었다. 성공적으로 연단되는 수량이 확연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연단 시간 또한 크게 단축되었다. 일반적으로 회열단 한 로를 연단하려면 반 시즌이 필요했지만 새로운 제조법으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단순히 제조법의 차이를 넘어선 근본적인 기술적 혁신이었다. 만약 여편의 제조법이 성공한다면 어떤 일품 연단사라도 이 세 가지 단약을 매일 연단하여 왕가 연단사들이 10년 이상 동안 만들어낸 수량의 2배, 아니 그 이상을 생산해낼 수 있을 터였다. 비록 화락현과 주화용 두 사람 모두 여편이 세 가지 다른 상품 단약을 동시에 연단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법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믿기 어려웠다. 여편은 물론 그들의 의구심에 신경 쓰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업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고 몇 가지 협력 조항 같은 것은 돌아가서 큰 숙부 엽전웅 일행에게 맡기면 될 일이었다. 그날 밤 엽가와 연단사협회는 곧바로 정식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화락현 회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동안 엽전웅 일행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어 어리둥절한 기분이었다. 그들은 아직 채 이해하기도 전에 엽가의 저택도 아직 이곳으로 옮겨오지 못했는데 벌써 남월성의 단약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니. 심지어 협력 대상은 고고한 연단사협회였다. 자신의 이 조카는 실로 너무나도 역천적인 존재였다. 엽전웅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지만 행동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소식은 비응,
을 통해 청산진으로 전해졌고 사흘 후 첫 번째 약재들이 놀랍게도 남월성으로 운반되어 왔다. 협력 계획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여편은 강력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이 연단 과정의 핵심 내용을 허락현 또는 주화용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껏 여편은 연단사 협회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았고 화락현과 주화용 두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편은 이 핵심 조작 내용을 그들 두 사람에게만 맡기기로 결정했고 다른 어떤 연단사에게도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해 화락현은 당연히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그는 회장이었기에 직접 연단에 참여할 수는 없었고 결국 주화용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주화용은 물론 그렇게 되기를 더욱 바랐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여편이 말해주지 않았더라도 주화용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연단사 협회 전체에서 회장을 제외하고는 오직 자신만이 핵심 기술을 숙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연단사 협회에서 자신이 회장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나중에 남월성 연단사 협회의 대권을 장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터였다. 어차피 이 연단사 협회에는 그를 제외하면 몇 명의 이품 연단사밖에 없었다. 현소협과의 이러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는 한 일단 단약 시장이 열리면 남월성 연단사 협회에서 누가 그보다 더 높은 자격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화용의 마음속에는 여편에 대한 깊은 감사가 넘쳐 흘렀다. 그는 현소협을 만난 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느꼈다. 현소협은 자신이 이품 연단사로 돌파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 또한 크게 성장시켰다. 돌이켜보면 현소협이 몇 번이나 이곳에 왔을 때 자신이 수행원으로서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어찌 자신에게 돌아왔겠는가. 연단사들을 정식으로 배치하여 연단을 시작하기 전 여편이 제공한 완전히 새로운 제조법에 직면한 화락현과 주화용은 강력하게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약재가 도착한 바로 그날 밤, 두 사람은 여편이 제공한 제조법에 따라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는 정말 두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놀라웠다. 한각, 쿼터아워 안에 두 사람은 놀랍게도 회열단 연로를 한 번에 연단해냈고 각 로의 단약은 20알씩 담겨 있었으니 한 번에 무려 200알을 얻게 된 셈이었다. 비록 두 사람이 견문이 넓은 인물이었지만 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을 휘둥그레 뜰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연단사 인생에서 처음으로 단 한 번에 이토록 많은 단약을 연단해낸 경험일 터였다. 그것도 단지 짧은 한각의 시간만을 소모하여 말이다. 그들은 여편의 제조법이 이토록 효과적일 줄은 정말 믿을 수 없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한 번에 여러 로의 단약을 연단하는 이러한 방식은 이전에 그들이 본 적도 없었고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이번 일을 통해 두 사람은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다졌다. 결국 양측은 단약을 시장에 출시하는 시기와 같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추가로 정한 후에야 논의를 멈췄다. 한편 엽가의 새저택은 엽전웅이 이미 몰래 구매를 마쳤는데 비록 남월성 한복판에 위치하지는 않았지만 명문가에 걸맞은 훌륭하고 위험 있는 곳이었다. 그 웅장한 대저택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사를 자아내는 비범한 기운을 물씬 풍기고 있었다. 성주부에서 주최하는 성대한 연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이제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며칠밖에 남지 않았음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리하여 연금술사 협회 깊숙한 곳, 나흘 밤낮으로 굳게 닫혀있던 치료실의 문이 마침내 무겁게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